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 아침 김주환입니다. 네, 매년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는 50억의 날에서 유래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인구 구조 불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7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는 약 5,170만 명으로 세계 28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점점 이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올해부터 한국의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시작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0.98%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35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0%대였다고 하죠. 그래요. 예. 올해 1분기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복지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장맛비가 언제까지 더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우리 지역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9시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는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은 27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공주 28도, 세종 28도로 예상됩니다. 당진 26도, 홍성 27도, 부여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은 강풍이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전에 그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N포 세대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연애와 결혼, 출산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서요.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주택이나 희망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소확행이라는 말도 또 신조어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학업이나 취업 또 사회생활로 인한 포기해야 되는 것들 대신해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방법도 참 다양하죠.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이나 여행을 한다든지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통해서 이 소확행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이 소확행 어디에서 찾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소확행,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여가 활동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이분은 매주 소확행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는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날 따라와요를 통해서 매일 뭐 먹는 기쁨, 또 좋은 명소를 다니는 기쁨 여러 가지로 느끼는데요. 제 여가 활동은 또 이렇게 요리를 가끔 해요. 그 황금 레시피를 발견하면 이렇게 재료 사다가 뭐 주말 오후 같은 때 만들어서 또 가족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하면 좀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왜 저희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기억이 없을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조만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나저나 오늘 만나볼 곳도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충남 아산에 다녀왔는데요. 이 소확행과 비슷한 신조어로 작년부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죠. 이 워라벨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충남 아산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충남 아산으로 떠난 하루. 먼저 아산시 배방읍에 자리한 아산역에 도착했는데요. 장항선과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아산이 충남과 수도권을 잇는 관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산에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 워라벨을 실천하는 분들이 아산시청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날 따라와요. 아산의 중심에 자리한 아산시청. 오늘 주인공을 찾아 시청 안을 둘러보던 중 뭔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분들을 발견했는데요. 용산 7기 취임일 주년을 맞아 직원과의 대화 사회를 맡은 김민철. 김소린입니다. 혹시 진행에 실수가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두 분이 뭘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뭐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저희 시장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직원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MC를 맡게 됐어요. 아산시청 공무원들은 이번 행사를 앞두고 일주일 전부터 미리 건의사항을 적은 쪽지를 붙일 수 있는 메모판을 마련했다는데요. 평소에 건의하고 싶었던 다양한 의견을 쪽지에 자유롭게 적는 공무원들. 어느새 대형 메모판에 쪽지가 가득 찼네요. 과연 어떤 건의사항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시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화에 앞서 시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그럼 제가 먼저 메모지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즉석에서 듣고 답하는 오세연 시장.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직원분께서는 아산시청 댄스 동아리 부부 전호정인과 이병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아리가 정말 연습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식 지원 안 될까요? 잘됐네 보면서 오늘 저 피자 한 판 쏘고. 이 흔쾌한 간식 약속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이 시청에 댄스 동아리가 있었어요? 네,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댄스 동아리가 있습니다. 아, 찾았다. 그렇다면 우리 워라벨을 실천하고 있는 주인공이 아산시청의 동아리 회원분들이셨네요. 잘 들으셨어요. 여기입니다. 맞죠? 여기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영어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인데요. 최근 사회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신조어로 이 광고에도 등장하는 말입니다. 오늘 퇴근하는데 뭐 먹을까? 팀장님, 저는 춤연습이 있어서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가야지. 열심히 해. 오케이. 시대도 공무원도 바뀌었다. 워라벨을 살리는 공무원 동아리. 어느새 찾아온 점심시간. 아산시 공무원들이 하나 둘 식당으로 모이는데요.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저도 배가 고픈데 우리 다 같이 식사하고 갈까요? 식판 가득 점심을 담아 자리에 앉았는데요. 오늘 메뉴는 바로 짜장밥. 맛있어 보이죠?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과 맛을 고루 갖췄습니다. 맛있어. 그런데 옆을 보니 점심 대신 손가락으로 박자를 두드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시청 밥을 앞에 두고 지금 업무 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악보예요, 악보. 점심 먹고 나서 강당에 가서 잠깐 우리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 연습 좀 하려고요. 좋아요. 그럼 빨리 먹고 예. 연습을 한번 가보죠. 예, 그렇게 하시죠. 서둘러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강당에 가보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플루트를 연습 중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브라보! 와, 너무 멋진 연주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어떤 동아리라고요? 아산시청 플룻 동아리입니다. 저희 플룻을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도 또 플룻 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플룻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플루트 동아리 회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마치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그런 동아리죠. 예, 맞습니다. 많이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같이. 오세요. 아산시 공무원 중에서 플루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어느새 업무가 끝난 퇴근 시간, 아산시 한 볼링장을 찾았는데요. 초록색 옷을 맞춰 입고 열심히 볼링공을 굴리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포즈부터 예사롭지 않은 모습인데요. 실력도 역시 대단한데요. 저희는 아산시청 볼링 동아리입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네. 어떻게 푸세요? 저 여기 볼링 동호회에 와가지고 볼링으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립니다. 볼링으로 확! 일과 후 규칙적으로 모여서 볼링 경기를 갖는다는 아산시청 볼링 동아리. 볼링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해 어느새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됐다는데요. 스페어 처리도 성공! 탄탄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볼링 동아리 회원들의 멋진 모습에 저도 볼링에 도전해봤는데요. 핀을 9개나 쓰러뜨린 거 있죠? 예! 여보세요? 저희 댄스 동아리인데요. 이제 저희 연습하러 가거든요.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그대로 계세요. 제가 갈게요. 연습 시작한대요. 빨리 가볼까요? 아산시 댄스 동아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아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강당.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 후에 이곳에 다시 모인 댄스 동아리 회원들이 이 아이돌 노래에 맞춰서 연습 중이었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댄스 동아리 회원들. 가끔 동작을 틀리기도 하고 아직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춤을 추는 회원들 모두 얼굴 가득 행복의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와! 딱 봤어요, 이거. 이야, 현란한 그 춤 동작. 혼자 틀렸는데. 틀리셨어요? 네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댄스 동아리는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뛰어나다. 개인기? 아니 잠깐만 지금 하시면서 본인이 나 뜨거 하시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셨잖아요. 너무 밝아서. 예. 진짜요? 멋지십니다. 열정을 쏟아 연습하는 댄스 동아리 회원들. 아산시 공무원 동아리 중에서 가장 젊은 회원들이 뭉쳤다는데요. 한참 연습 중인 그때 시장님이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간식 배달 왔어요. 즉석 건의의 깜짝 방문으로 약속을 지키셨네요. 잠시 연습을 중단하고 모두 함께 간식 시간을 즐기는 아산시 댄스 동아리 회원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과 또 참여 도시를 목표로 한 아산시인 만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중요하겠죠? 나도 하고 싶은데. 와. 시장님 이렇게 예전에 학창 시절에 춤 좀 추셨나 봐요. 아이, 그렇지는 않고. 댄스 동아리도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충남도에 다른 데도 있어갖고 한번 경연도 같이 한번 해보고 또 가능하면 좀 발표도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아산시청 동아리 화이팅! 음악과 함께하는 플루트 동아리,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볼링 동아리, 젊음과 활기로 뭉친 댄스 동아리까지 워라밸을 실천하는 공무원 동아리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아마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아산시청 공무원들은 이 특색 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그 동아리 활동 말고도요, 이 탁구나 또 스키, 등산 같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동아리들이 아산시청에 1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예. 게다가 시장님이 직접 간식을 사서 연습 현장에 간 걸 보니까 시청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면 진짜 스트레스가 풀려서 업무 능률도 올라가겠어요? 물론이죠. 이 아산시청 공무원분들은요, 이 여가 활동을 통해서 또 몸과 마음의 활력도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얻은 그 활기찬 에너지로 아마 아산시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구직자들 중에서 어떤 다른 조건보다도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워라밸이나 소확행을 확실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자, 가족 여러분도 모쪼록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 매일 아침 함께 하시면서 소확행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드릴 거고요.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앞서 이은주 리포터는 요리에서 소확행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는 이 퀴즈로 좀 소확행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만나는 이 소확행 아침엔 퀴즈입니다. 오늘도 5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잘 풀어보시고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날 따라와요 잘 보셨다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난 2018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용어죠.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 저녁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1번 워라밸, 2번 소확행, 3번 욜로. 네. 저는 이 신조어를 처음 들었을 때 모르셨죠? 네, 몰랐는데 처음 들었을 때 그 딱 단어만 봤을 때는 무슨 팅커벨이 생각이 났어요. 뭐 요정인가? 팅커벨인가? 뭐 이래. 참 네, 아저씨답죠? 팅커벨과 비슷한 단어네요. 네, 팅커벨과 이 정답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근데 분명한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워라밸입니다. 워라밸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우리식으로 줄여 만든 신조어인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노동시간이 줄면서 새로운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구직 사이트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요즘 젊은 세대 직장인 중에서 59% 정도는 이렇게 워라밸이 보장된다면 이직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보다는 삶의 질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내일은 여름 중 가장 덥다는 이 삼복의 시작, 초복인데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삼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절기인데요. 초복을 시작으로 중복을 거쳐 말복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초복과 중복 사이는 과연 며칠이나 떨어져 있을까요? 1번 5일, 2번 10일, 3번 20일. 네.
뭐 어르신들은 뭐 금세 예, 답을 고르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조금 젊은 분들은 초복과 중복 이게 며칠 얼마나 처음일까 이렇게 잘 따져보진 않았잖아요. 네. 예, 그럴 때는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일이죠. 그렇죠. 11일이죠. 예. 오늘 날짜 가장 좀 이렇게 연관된 예, 그 날을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네. 쉽게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오늘 자.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 자 5일, 10일, 20일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일지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10일입니다. 각 복날은 열흘 간격으로 초복에서 말복까지 총 20일이 걸리는데요. 해에 따라 초복과 중복은 열흘, 중복과 말복 사이는 20일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가 바로 그런 해죠. 네, 삼복더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년 중에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딱 이맘때입니다. 무더위에 보양식 잘 챙겨 먹고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 중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죠.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 표현에 등장하는 사자성어 적반하장에서 적은 빨간색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 적이 빨간색일까요? 예. 만약에 그러면 빨간색 옷을 입고 왔을 때, 적반하장? 뭐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빨간 장미꽃을 들고 있으면, 적반하장? 예, 이래야 될까요? 예. 이상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안 쓰긴 하니까요. 네, 빨간 옷이랑은 또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사자성어 적반하장에서 적이 빨간색을 뜻할까요? O일지 X일지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적반하장은 도둑이 들이어 몽둥이를 든다는 의미로 여기서 적은 도둑을 뜻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이죠. 네. 비슷한 뜻으로는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뜻의 예. 객반위주, 예. 주객전도 이런 말이 있죠.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올여름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과 또 열대야가 반복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 열대야란 무더위로 잠들기 어려운 밤을 말합니다. 이 열대야를 결정짓는 최저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1번 20도, 2번 25도, 3번 30도. 네, 열대야. 그러니까 밤에 이 온도 이상이 되면은 잠을 잘 못 이루게 되는데 네, 더우니까. 더우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초열대야도 있거든요. 예, 열대야보다 더 더운 초열대야도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열대야입니다. 열대야이기 때문에 적정한 온도를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초열대야 아닙니다. 예. 자, 열대야입니다. 잘 들으셨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25도입니다. 기상청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작년 서울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작년 여름은 정말 그야말로 기록적이었는데요. 올해는 글쎄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덥진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덜 더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예, 덜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다섯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은 질병을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손이 차가워지는 증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번 탄수화물 부족, 2번 철분 결핍, 3번 요오드 결핍. 네. 우리가 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과학 시간인가요? 아니면 네. 그보다 우리 뭐 자연 시간인가요? 뭐 이렇게 실험 시간에. 예, 실험 시간. 예, 스포이드 가지고 예, 실험실에서 이 용에 용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경험이 다 있을 혹시 겁니다. 약간 갈색병에 들어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희 학교는 그랬는데. 탄수화물 용액일까요? 철분 용액일까요? 요오드 용액일까요? 그러니까요. 과학 시간 잘 떠올려 보세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요오드 결핍입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경우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인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요. 목의 갑상선 부위가 볼록해지고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저체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지금 5번째 문제까지 다 맞힌 분들은 혹시 내가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잔뜩 기대하고 계실 텐데 과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선물을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발표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휴대전화 뒷번호 1538번, 5943번, 773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윤주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여름철 무더위에 입맛도 없고 기력이 떨어졌다 하는 분들은 영양도 좋고 또 맛도 좋은 그런 보양식을 찾으실 텐데 네. 전주에 그런 보양식이 등장을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름 건강을 책임질 해산물과 갈비가 만났고요. 그리고 닭과 참게도 만났다고 합니다. 여름 건강을 책임질 신세계가 펼쳐질 전주로 한번 가보시죠. 보기만 해도 기운 펄펄 나는 녀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름철 집 나간 기력을 채워줄 보양식의 양념. 이거 하나면 올여름 끝! 보양한상 제대로 먹고 갑니다! 기력 충전, 원기 회복. 우리의 여름을 즐겁게 만들어줄 여름 보양식의 신세계를 지금 만나보시죠. 첫 번째 보양식의 주인공은 바다의 보약 해산물. 아니, 갈비?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데요. 4시간의 기다림 끝에 모습을 드러낸 갈비. 어딘가 남다릅니다. 십전대보탕이라는 이 한약을 아예 지어가지고 이 육수에다가 소갈비를 넣고 삶아요. 그래서 이 고기 자체에 한약재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드셔도 금방 기력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갈비 못지않은 존재감 발휘하는 해산물. 이미 기운이 넘치는데요. 이 힘의 원천이 다 신선함에 있답니다. 매일매일 그 대천에 있는 산지를 매일 가서 이 화로하고 각종 어패류들을 매일 가져오고 있어요. 몸에 좋은 것들만 모여 비주얼 끝판왕 해신탕 나갑니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아우, 이 용왕이 너무 몸이 힘드니까 세상에서 몸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내놔 보거라. 용왕님, 여기 해신탕 대령 있습니다. 용궁을 그냥 통째로 갖다 놨네요. 여기가 그냥 바다예요, 바다. 그냥 바다. 이거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여기 문어, 뭐 가리비, 통새우부터 해서 뭐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바다의 신이 먹었다고 해서 해신탕이에요. 해신탕이 그 뜻이었군요. 아, 이제 알았네. 크기부터 장난이 아닌 문어 먼저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고소한 기름장에 콕 찍어 한 입. 파우린. 아, 파우린. 단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 일명 해물 삼합으로 합체해 입안은 행복하게, 기력은 100% 충전해줍니다. 이때 푸짐한 해산물에 가려져 있던 대왕갈비 등장해 주는데요. 오늘 제대로 호강하네요. 와, 근데 이거 하나만 먹어도 전 지금 이미 또 좀 기력 보충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용왕님 이것만 먹었을 때 일단은 팍 일어나셨어요. 일단 한번 일어났어. 일어나셨고 일단 일어났어. 국물 먹으면 뛰어요 이제. 뛰어요? 벌써? 용왕님도 뛰게 만드는 국물 맛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용왕님이 일어나겠죠? 네, 아니 지금 뛰겠죠? 이 기운이 넘쳐서 지금 어떻게 장작 패러 가야겠는데요 지금? 그거 먹고 아들만 셋 낳았어요. 아들만 셋? 바닷속 귀한 영양 덩어리들, 그중에서도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전복은 자고로 한 입에 먹어줘야 제맛입니다. 전복 씨가
네. 입이 좀 커야 되는데. 전복을 시작으로 쉼 없이 들어가는 음식들. 오히려 한여름일 때 정말 힘들 때 먹는 것보다 저는 지금 더워지기 시작할 때 딱 지금 먹어줘야 되는 게 이 해신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야 기력 보충해가지고 열대야를 이제 버티죠.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표 보양식 삼계탕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니, 닭은 어디 가고 이거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삼계탕 집이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닭은 어디 있어요? 삼계탕에 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닭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참게예요. 참게요? 열려라 참게! 고운 빛깔의 민물 참게와 뽀얀 잣대 자랑하는 닭이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육지와 바다의 색다른 조합인데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맛의 비밀이 또 있으니 몸 대신 바른 육수에 내어주고 참게까지 재등장해 건강한 기운 가득 품은 육수를 탄생시킵니다. 저희 집은 독특한 맛이 있어요. 참게를 들어가니까 더 시원하고 담백해요. 허한 몸을 달래줄 각종 재료로 속을 꽉 채워준 닭.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함께 뜨거운 찜질을 마친 참게와 닭이 환상의 짝꿍이 되어 나타나니 이게 바로 세상에 하나뿐인 참게 삼계탕입니다. 이 닭과 게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닭과 게가 만났어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조합인가요, 여러분? 닭하고 게는 궁합이 맞아요. 게는 찬 성분이 있고요. 닭은 따뜻한 성분이 있어요. 이제 궁합을 맞아서 이렇게 국물하고 육수를 빼서 끓여놓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지금껏 알던 맛은 모두 잊으세요. 확실히 이게 맑네요, 다른 것보다. 아니 그리고 이걸 먹으니까 뭔가 그 한방내음 이런 것도 나는데요? 육수물에도 끓일 때 게도 들어가고 닭발이랑 여러 가지가 해서 한방 재료를 다 넣어요. 꽃게보다 크기는 작지만 요 속을 들여다보면 참게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 꽉 찬 거 보이세요? 게가 이거 알 없고 비어있으면 배신감 그 느끼잖아요. 이거 빨리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고소하죠? 고소해요. 네. 다리까지 밑에까지 다 작은 장을 씹어보세요. 그런 거라면 또 자신 있죠.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뭔가 다 넣고 계속 씹고 씹으면 네, 고소한 맛이 씹으면 고소한 맛이 계속 더 나네요. 있어요. 네.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참게로 워밍업 제대로 했으니 이제 닭이 나설 차례죠. 들리시나요? 벌써부터 몸이 건강해지는 소리.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속에서 녹습니다. 녹아. 맛있게 드시네. 네,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드디어 저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죠? 기력이 여름에는요 삼계탕이 보양식이잖아요. 더구나 참게가 들어가니까 다 보양식이에요. 기초산이 많아요. 어린애들이 기력이 너무 허약해서 참게를 먹으니까 그렇게 몸이 튼튼해졌대요. 이렇게 기력이 좋아지는데 매일 드시면 어때요? 그냥 매일 먹으면 저 손님들도 뭐 줘야 되니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 특히 최고의 보양식으로 통한다는 참게 삼계탕. 이보다 더 완벽한 보양식이 또 있을까요? 사장님 저 오늘 너무 잘 먹어서 힘이 팔팔할 것 같아요. 흔히 해년마다 먹어줘야 뭐가 돼요. 지치고 힘들고 의욕 없고 여러분 이럴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보양식 드시러 오세요.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 돌아오게 하는 건 물론 내 몸까지 지켜주는 여름 보양식. 올여름 든든한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네, 이 해신탕 바다의 신이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네. 문어와 전복, 가리비와 갈비까지 어우러진 해신탕. 이 기력이 떨어졌다 하는 분들 이거 드시면 금세 기운을 차리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삼계탕에 참게 넣은 요리는 또 처음 봤는데요. 꽃게나 대게를 넣었을 때보다 국물 맛이 훨씬 더 깊다고 합니다. 집에서 삼계탕 해 드실 때 꽃게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국물이 정말 진한 게 금세 기운 차리면서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까지 날씨가 흐리고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집안 위생을 위협하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기 쉽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찾아오는 습기 전혀 반갑지 않죠. 네. 이수진 리포터가요. 습기 제거 대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불쾌지수 업 시키는 여름철 불청객 습기 집안 여기저기 가득 찬 꿉꿉함을 몰아내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여름철 비 소식 하지만 이 비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죠. 지금 이게 다 뭐야? 아이고, 어떻게 비만 왔다 하면 그냥 전신이 곰팡이가 이렇게 번져. 아휴, 이걸 치우고 닦기는 해야 되는데. 이놈의 몸뚱아리가 일기예보보다 더 빨라가지고 어떻게 비만 왔다 하면 그냥 팔다리 물어먹게. 아이고, 쑤셔. 아이고, 쑤셔. 아유, 그래. 어차피 그냥 닦아봐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할 거. 한 번에 물어서 닦고 치워야겠다. 아이고. 곰팡이 포자는 꽃가루 알갱이보다도 작습니다. 따라서 실내외 어디든 피어오를 수 있고 특히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습기가 찬 곳에서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습기가 느껴지거나 혹은 천장이나 벽의 빈틈으로 습기가 스며들면 바로 건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안 곳곳에 기생하는 곰팡이가 습한 장마철에 번식하면서 공기 중에 퍼지는 이 포자가 바로 위험합니다. 비도 왜 이렇게 많이 와? 옷이 그냥 다 젖었네. 아, 그래도 요 장화를 신었더니 발은 뽀송뽀송하겠구나. 들어왔으니까 장화를 좀 벗고. 아우, 세상에. 아우, 이거 제대로 안 말려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가? 아, 근데 호구나 비가 오는데 이걸 언제 말려 신냐고. 어머, 왜 이렇게 간지러워? 어머, 세상에. 어머. 매우 미세한 이 포자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코막힘, 눈 가려움증, 호흡곤란, 그리고 각종 기관지염, 알레르기, 천식 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질환이나 무좀, 완선, 어루러기,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농가진 등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울러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화학약품의 지나친 사용 또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바닥도 쩍쩍 달라붙는 게. 아유, 꿉꿉해. 아유, 꿉꿉해. 어머. 아우, 비 온다고 문을 안 열었더니 그새 곰팡이가 이렇게. 안 되겠다. 보일러를 틀어서 쫙 말려. 안 되세요. 보일러를 지금 틀면 안 되세요. 뭘 모르시네요. 보일러 돌려서 싹 다 바짝 말려야죠.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곰팡이는 습기와 그리고 따뜻한 온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고 보일러를 돌리게 되면 더 많은 곰팡이가 증식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곰팡이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연 재료로 그 곰팡이 제거제를 만들어 볼까요? 네! 내 손으로 만드는 곰팡이 제거제. 필요한 재료는 베이킹소다, 식초, 물이 전부래요. 너무 간단하죠? 먼저 물을 넣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를 같은 동량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식초를 넣습니다. 자, 거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배합의 순서를 맞추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저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요거를 분무기에 넣어 볼게요. 네. 자, 깔때기로 이용을 해서 부어주시면 되세요.
순식간에 완성됐죠. 이제 칙칙 뿌려서 쓱 닦아만 주면 곰팡이 걱정 끝. 사실 곰팡이보다 오히려 제거제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쓰세요. 이번엔 이 방습제로 집안 구석구석 습기를 잡아볼 텐데요. 곡물을 보관하는 통이나 양념통에 넣어두면 습기 때문에 식재료가 굳거나 상하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바깥에 습기란 습기는 모두 끌고 들어온 신발에도 써. 방습제를 넣어두면 다음날 다시 뽀송한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엔 이 방습제 실리카게 그냥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네. 이 외에도 그 커피 원두 갈아 드시죠. 그 드시고 난 찌꺼기하고 그리고 먹다 남은 소주나 그리고 신문지 이용해서 습기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습기로부터 우리 집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 우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볼게요. 바짝 말린 커피 찌꺼기를 통풍이 잘 되는 천으로 감싼 뒤에 습한 장소에 놓아두면 제습은 물론 탈취 효과까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커튼에도 곰팡이가 생겨질 수가 있어서요. 여기 이렇게 알콜로 해서 뿌리시면은 예방도 되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습기 제거할 때 신문지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장 한 장 넣어도 좋겠지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납작해서 습기를 빨아들이는 게 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장을 접으셔가지고 요거를 말아주시는 거예요. 돌돌돌 야무지게 잘 말아준 신문지는 습기 많은 장록송 이불과 이불 사이에 쏙 끼워줍니다. 이불의 습기를 신문지가 머금도록 하는 건데요. 여름만 되면 땀에 습기에 눅눅해진 이불 때문에 잠 설친다는 분들 이제 걱정 마세요. 신문 한 장이면 꿀잠 보장입니다. 세탁소에서 옷이 오게 되면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죠. 네. 그거는 바로 벗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습기가 생겨지고 그러면은 곰팡이가 생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습기, 곰팡이로부터 내 옷을 지키는 방법. 바로 옷들 사이에 신문지를 한 장씩 걸어놓는 건데요. 이렇게만 해도 습기 때문에 옷이 상하는 걸 막을 수가 있대요. 이번엔 습기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집안 곳곳에 밴 냄새를 잡아볼게요. 곱기가 생강에 같은 양의 물을 붓고 냉동실에서 얼리면 생강 얼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얼음을 배수구 위에 올려두면 살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각종 냄새를 잡아줍니다. 냄새 잡는 또 다른 팁 알려드리면요.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반찬통은 설탕과 물로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반찬통인 경우에는 설탕 1, 물 2로 해서 그 배열을 해서 녹여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놓으시면 반나절 정도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아니 오늘 배운 것만 해도 도대체 몇 가지예요. 요것만 실천해도 장마철에 눅눅하고 꿉꿉한 거 없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냄새 걱정까지 잡겠어요. 이제야 왔구나. 왔어.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이 택배 상자. 아우 꼼꼼하게도 해서 보내셨네. 반가운 물건들도 받았겠다. 아유 날도 더운데 이 상자들은 모아서 버려야겠다. 잠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택배 박스는 바퀴벌레 유입 경로이기 때문에 바로 버려주셔야 돼요. 네? 바퀴벌레는 특성상 습하고 어두운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는 이제 택배 박스에 알을 낳기에 완전 제격인 장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 박스는 웬만하면은 밖에서 개봉을 하시고 박스는 바로 버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퀴벌레는 특성상 습한 곳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습한 여름이면 바퀴벌레 말고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벌레들이 집안에 자주 출몰하는데요. 우선 가장 자주 보게 되는 벌레죠. 몸집이 작은 나방파리는 먹다 남은 과일을 좋아해서 그 주변으로 모여드는 습성이 있는데요.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개체 수가 순식간에 늘어난다고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나오는 즉시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대요. 바로 이 펄펄 끓는 물을 이용하는 건데요. 나방파리는 주로 이제 물이 고여있는 하수구 쪽에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나방파리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밤에 뜨거운 물을 좀 주기적으로 부어 주시면은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게 됩니다. 나방파리는 작은 크기와 달리 엄청난 양의 세균을 옮기고 다니는 해충인데요. 2, 3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부어만 주면 알이나 번데기, 유충까지 한꺼번에 퇴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치할 벌레 바로 나타났다
쌀이다 하면 통 속 모든 쌀을 처치곤란으로 만드는 쌀벌레인데요. 아니 말이죠. 요즘 뭐 눅눅하고 습해지니까 아우 쌀벌레도 그냥 기어 나올까봐 걱정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쌀벌레는 이 마늘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늘이요? 네, 마늘이요. 간단한 쌀벌레 퇴치법 알려드립니다. 쌀통 안에 마늘을 넣고 같이 보관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 쌀벌레가 워낙 잡아내기 힘든 벌레잖아요. 쌀 안에 생기니까 약을 쓸 수도 없고요. 이렇게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쌀벌레는 이제 캡사이신과 알리신 같은 매운 성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쌀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늘이나 아니면은 고추 이런 거를 쌀통에 같이 함께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은 예방하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어머 세상에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말이죠. 조금만 바지를 하면 이 습한 장마철에 벌레하고 안녕할 수 있겠네요. 네. 곰팡이, 냄새, 거기다 벌레까지 불러들이는 여름철 불청객 습기. 오늘 알려드린 방법 사용해보세요. 습기 없이 뽀송뽀송한 여름날 보내실 수 있다니까요. 네, 이 시중에서 파는 곰팡이 제거제 광고를 보면 이 신기할 정도로 금세 곰팡이가 사라지곤 했는데 네. 사실 저는 혹시 인체에 해가 되진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망설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똑주부가 알려준 방법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연 습기 제거제 만드는 방법은요. 물과 베이킹소다, 식초를 1대1대1 같은 비율로 넣고요.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주택 문제 대부분이 습기나 곰팡이에서 비롯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다 기억을 잘해두셨다가 습기 제대로 제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날씨 습도가 높을지 다시 한번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장맛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충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는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27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5도, 세종 28도, 대전 27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26도, 홍성 27도, 부여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겠고요. 서해 중부 해상에는 강풍이 예상돼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여가 생활, 소확행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2413번님, 매일 바쁜 삶을 살면서 한 달에 한 번 우리나라 방방곡곡 여행 다니는 게 제 소확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다는 게 더욱 느껴져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와, 한 달에 한 번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예. 1369번님, 우리 가족은 여가 활동으로 캠핑을 즐기는데요. 비가 내리던 날에도 캠핑장에서 탑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길고양이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와, 비가 와도 캠핑은 떠나시는군요. 와, 멋있네요. 캠핑 정말 좋아하는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예. 3938번님, 저는 여가 활동으로 아침마다 배구를 합니다. 매일 산밖에 몰랐던 제가 친구를 따라서 태안 조기 배구회에 가입한 것도 5년이나 됐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배구를 하시는군요. 그래요. 조기 축구가 아니라 조기 배구네요. 네. 좋습니다. 예. 0320번님, 우리 부부는 다트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새벽에 일을 마치는 탓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힘들어서 신랑이 다트 기계를 가게에 설치했답니다. 이게 바로 수학행위죠. 그래요. 그 내기 하시겠는데요. 이렇게 다트. 예. 청소 내기, 설거지 내기. 아니면 뭐 이렇게 딱밥 맞기. 예. 0795번님. 예, 저녁 먹고 가족들과 산책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집 옆에 있는 부춘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산 야경 참 예쁘죠? 와.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고 예쁜 나무도 보고 정말 행복합니다. 와, 야경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부춘산 전망대. 예. 2873번님,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 간 뒤에 느긋하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이면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 행복하면 하루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요. 저희 스태프들도 이렇게 방송 후에 커피 한 잔 다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네. 그 한 잔의 행복,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죠. 그래요. 0899번님, 제 소확행은 다육이 키우기입니다. 애지중지하면서 비타민, 물도 만들어주고 칼슘 가루도 만들어서 분갈이도 하죠. 와. 매일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야기도 나눕니다. 예. 엄청난 정성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야기까지. 네, 예쁘게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네. 0900번님, 할머니가 된 지 5일이 됐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딸이 찍어 보내주는 손녀딸 사진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네요. 우리 손녀가 제 소확행이랍니다. 저희도 소확행입니다. 이 와, 너무 손녀분 귀여워요. 예, 사진 얼굴 보니까 절로 그냥 예, 미소가 지어지네요. 예. 6120번님, 저는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주로 다니는데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는 소확행입니다. 청남대 싱그러운 여름 풍경이 정말 예쁩니다. 아, 청남대를 다녀오셨군요. 그렇군요. 예. 싱그럽습니다. 예. 9983번님, 저의 소확행은 반려조와 퇴근 후에 10분씩 산책하는 겁니다. 엄마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우리 애기들 생각해서 자주 나가요. 그래요. 좋아하는 새들을 보면 힐링도 되고 정말 행복하답니다. 이 반려조도 이렇게 산책을 매일 시켜줘야 되는군요. 네,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예. 키우는 거냐고. 네, 신기해서. 네. 예. 자, 이렇게 오늘 많은 가족 여러분이 또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피아노 앙상블 디나미스 제4회 정기 연주회는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열리고요. 바리톤 길경호의 리사이틀 세레나데는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립니다. 여행을 주제로 한 공연 라이브 미술관은 13일 저녁 7시 반 대전 시립미술관 분수대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2019 내포 희망누리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썸머 재즈 페스타가 오늘부터 13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이어지고 태안 팜 카밀레 수국축제는 29일까지 태안군 남면 네이처 월드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요, 국악과 아시아 음악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연주단과 더불어서 베트남 단보 협연과 일본의 사쿠아치 협연, 그리고 연변 가수의 노래까지 내일 아침 만나보시죠. 그리고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분들은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지 걱정을 많이들 하는데 이 건망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망증이 점점 악화되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는데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치매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일 아침 자세하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그리고 소확행을 느끼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